복잡다기한 그 인생살이의 답이 반드시 그 하나일 수는 없습니다. 최선의 선택이 있는가 하면 차선책도 있을 수 있고, 또 목적지에 곧장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가 하면 또 우회해서 가는 길도 있습니다. 아니면 또 전혀 다른 길도 선택할 수도 있겠지요. 세상을 살다 보면 큰 위험에 처하게 될 때에도 타개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꼭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 제 첫 번째 안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두 번째 안, 세 번째 안도 준비되고 있어야 조금은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그 여우한테서 그 굴을 여러 개 파는 그 뛰어난 유연성과 슬기로움, 그리고 그 부지런함을 배워야 하겠습니다. 영리한 여우는 굴을 여러 개 파놓는다는 그 속담 글귀를 전하면서 오늘은 그 경일주 강의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젊은 생각 미래역학 연구소입니다. 오늘은 10월 22일 금요일입니다.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? 주말을 앞둔 그 설레임의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일주일을 정리하고 또 다음 한 주를 계획해야 하는 그런 또 금요일이기도 합니다. 또 여러분도 한 주의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나는 누구인가 60갑자 일주론 큰 숲을 보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항시 일주론 강의의 첫 번째 2표 60갑자 표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갑신순의 일곱 번째인 경인일주, 일주 분석에 있어서 천간 글자인 경금과 지지 글자인 인목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. 또 천간에 대한 의미, 지지에 대한 의미, 천간은 생각적인 이상적인 부분이고 또 지지는 현실적인 행동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음양으로 나눴을 때도 생각과 행동은 같이 있는 겁니다.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생각 없이 무조건 하는 행동은 없습니다. 항시 생각이 먼저 오면 그 다음에 그 생각으로 인해서 행동이 나온다는 거, 이런 거 이해를 좀 하면서 일주 분석에 어떤 그 지장간 풀이도 같이 겸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장간에 있는 천간 글자들이 다 생각의 이상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일주의 분석의 전체적인 그 확장을 시켜나가고 좀 폭넓게 우리 일주 분석에 어떤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경인 일주의 그 공망을 먼저 하나 살펴보면요, 오미가 공망입니다. 그리고 경인 일주의 어떤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포인트가 합이라든지 축이라든지 합되는 일주, 축이 되는 일주 정도는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천간 경금과 합이 되는 우리가 이제 그 을경합급이라고 해서 천간에 어떤 합이 되는 일주, 이제 을목일주가 있고요. 또 지지 인목과 합이 되는 예를 들어서 인해한목, 그래서 또 이제 이제 지지해 글자가 이제 인해 한목으로 해서 지지의 어떤 합이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경인일주와 을의일주가 합을 이루는 그런 일주가 돼서 나와 상대되는 그 연인 관계도 가능할 수 있겠고요. 또 아니면 뭐 직장 동료라든지 또 친구라든지 또 뭐 가족 간에도 어떤 그 일주가 합이 되는 일주는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? 생각과 행동이 좀 비슷비슷하다.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간은 생각적인 부분, 또 지지는 행동적인 부분이라면 천간만 합이 이루어지시는 분들은 생각은 좀 비슷하고요. 또 근데 지지만 합이 되신 분들은 행동이 좀 비슷하고, 천간과 지지가 다 합이 되면 생각과 행동이 같이 합을 비슷한 성격과 행동이 나오는, 그래서 그 합일주는 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서 바라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또 반대되는 또 충이라는 그런 일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천간 경금과 이제 충이 되는 이제 갑경충이 있고요. 또 지지 인목과 충이 되는 또 인신충, 그래서 신금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갑신일주는 이제 충돌을 하는데, 충돌한다라는 어떤 그 충이라는 의미가 꼭 굳이 나쁘게만 표현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때로는 충돌해서 어떤 건설적인 그런 그 대안이 나올 수도 있고요. 충돌이라는 의미가 꼭 나쁜 부정적인 의미만 같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. 하나를 볼 때, 항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하나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.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첫 번째 안이 어떤 실패할 수 있거나 첫 번째 안에 대해서 상대적인 안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역지사지 어떤 항시의 상대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인생 자체가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경인일주는 60갑자 중 27번째, 갑신순 중에서는 7번째 일주입니다. 경인일주의 그 간지가 갖는 그 역학적인 특성과 의미를 분석하고 또 살펴봄으로써
경인일에 그 태어나신 사람의 그 성품, 성향, 기질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인일주의 그 지지, 임목은 그 편제고요. 또 지장간의 그 무병갑으로 무토편인, 병화편관, 간목 편제의 그 십성이 자리하고 있고 12운성으로는 절제에 해당합니다. 이러한 그 경인일주의 그 어떤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알아본 그 경인일주의 뭐 성품, 성향, 또 배우자 관계, 또 적성, 또 그리고 건강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제 그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경인일주는 음행 오행상으로는 그 경금은 금이고 임목은 목에 해당합니다. 경금은 야무지고 영구름이고 또 임목은 툭하고 위로 튀어나옴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그 경인일생은 용기가 있고 위세가 당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경과 인이 서로 그 극하는 관계이므로 내성이 아주 그 무르고 또 약하여 겁이 많은 성분과 기질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경인일주의 중심 키워드는 온후관대형으로 천성이 쾌활하고 낙천적이나 평범함을 그 싫어하는 성분을 지녔으며 스스로 고생을 사소하기도 하며 매사 그 큰 일을 그 도모하는 그 일주이고요. 타인의 그 장점을 자기 것으로 흡수하는 그 탁월한 재주가 있는 일주입니다. 경인일주는 지장간의 재관인을 모두 갖추는 그 매우 좋은 구조이지만 재생살과 또 살인상생의 구조를 갖추고 있음이기에 또 성공과 실패의 굴곡이 많은 일주이며 겉으로는 그 강한 카리스마를 지닌 듯하지만 편간의 그 영향으로 내면에는 불안과 초조, 스트레스 등이 많고 감정적이고 또 조급한 성격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집과 독단을 버리고 여유와 인내심을 길러야 할 일주입니다. 경인일주는 그 홀로 가을 설이 내리는 그 산에 나타난 그 백호의 그 형상입니다. 매사에 그 큰 일만 좋아하고 또 용기와 위세가 너무 지나쳐 실패를 그 자초하는 경향도 있고요. 또 이 태생은 그 한밤중에 고향을 그 타출하는 상으로 스스로 고생을 사서하는 그 운명이지만 결국은 그 먼 그 객지의 성공을 거두는 운명이기도 합니다. 오행상으로 경인은 금금목으로서 천간과 지지가 상극하여 하늘과 땅이 그 균형을 이뤄 서로 그 다투는 격이므로 이상은 매우 높지만 그 모든 일이 중요한 시기에서 그 연결되지 않아 속을 그 태우고 마음만 그 급동하는 기운이 있습니다. 매사를 본인 스스로 이루려고 하지 않고 주위의 그 힘을 끌어들이려 하는 그 심리 때문에 종래는 그 일의 그 비밀이 탄로나거나 또 지연되어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. 반면 그 경은 의를 주장하는 그 금신이므로 그 약자를 돕고 또 강자를 또 응징하는 그 의협심이 있어서 무사람들의 그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기질이며 또 경인은 천간의 그 지지를 상극하기 때문에 어버이가 자식을 책망하는 또는 윗사람이 자기를 꾸짖는 형국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는 간간히 그 윗사람의 도움을 받아 성공하지만 결국은 그 본의 아니게 그 배신하게 되는 그 결과를 초래합니다. 따라서 직장이나 형제 간에도 이기와 독선이 충만하며 또 진실한 유대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신용을 잘 지키지 않는 그 단점도 있습니다. 바꾸어 말해서 경인은 청운의 뜻이 있어 출세하려고 하는 의욕은 대단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그 이기성 때문에 그 서산일라 격으로 큰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. 이 점만큼 명심하면 천부적인 그 제복이 있어서 대성할 수 있는 그 명이고요. 천간의 경은 또 가을의 그 숙살지기로 항상 그 살벌한 기운이 감돌고 그 까닭에 냉정하고 인색하며 이기적이고 난폭한 그 성격이 작용합니다. 부모 육친후는 그 천지가 교합하지 못하므로 결코 혜택을 바라지 말고 즉 경인은 부모와는 그 등을 맞대고 있는 그 형국이므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그립지만 서로 만나면 의견이 맞지 않아 충돌하는 그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. 직업은 그 무역이라든지 관광, 레저 산업, 또 금융업, 목재상, 철물, 또 출판, 인쇄업 등 그런 직업이 적합하고요. 의욕에 비해 그 지구력이 결핍되기 때문에 한 직업을 꾸준히 밀고 나가야 성공할 수 있는 운명입니다. 금전운은 초년보다 중년 이후가 더욱 좋고 40대에 들어서 수산, 해운업에 손을 대면 큰 행재수가 있습니다.
부부 애정운은 서로가 상대에게 너무 이기적으로 처신하는 반면 서로 주인 노릇을 하려다가 급기야는 그 갈라서는 그 경향도 있고, 자손운은 적게 낳아 잘 키워야 하는 운명으로 자식을 그 여러 명을 낳는 것은 이 태생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. 배우자로 남성은 임진, 갑오, 무술생의 여성이 대기라고요. 계사, 을미, 정유생의 여성은 좀 불길합니다. 여성의 경우는 정해, 병술, 이모생의 그 남성과 대기라고요. 또 기축, 을류, 갑신 그 개미생의 남성은 좀 불길합니다. 건강은 대장, 또 심장, 또 금맥이라든지 뇌일혈, 또 디스크, 하체에 생기는 그 질환에 주의해야 하고요. 수명은 43세, 48세, 53세, 63세 이 요 고비를 이제 잘 넘기면 무병장수, 네, 아주 할 수 있는 그런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는 그 4주 전체를 살펴본 것이 아닌 일주만 보고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일주 분석은 4주 전체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어떤 그 4주 일주 분석이 여러분들하고 실질적인 어떤 그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그 분석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. 그런 경우에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넘어가셨으면 합니다. 일주 분석은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그런 그 성품 성향 정도 간단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내 인생의 개운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심리 개운인데요. 사주 명식을 좀 하나 띄웠습니다. 을사년의 정해월, 또 경인일, 을류시에 태어나신 분의 사주 명식을 태어났고,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이는 목화, 토금수, 우리는 태어났을 때 5개의 기운 중에 그걸 잘 조합된 시간과 공간의 그 어떤 그 우주적인 학문적인 부분을 우리 사주 명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. 또 계절적인 부분, 공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, 시간적인 부분도 함께 해서 똑같은 사주 팔자,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다고 해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거나 똑같은 사주 명식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 서로 상반된 극단적인 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.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하면은 시간과 공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태어난 시간은 같다 하더라도 공간은 다르겠죠. 어느 분은 서울에서 태어났고 어느 분은 저 뭐 시골 섬에서도 태어날 수 있고, 어떤 공간 자체가 다르고 또 환경 자체가 또 다릅니다. 부모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도 다를 수 있겠죠. 어느 태어난 시간과 그 환경, 또 이제 공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주팔자 네 글자 규화된 거는 당연히 시간적인 의미, 어떤 우주적인 기운적인 부분 정도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,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목화 토금수 오행이라는 우리가 음양후에 목에도 두 가지의 어떤 그 확장시킬 수 있고, 화, 토, 금수 모든 그 오행의 기운이 두 가지를 확장시킬 수 있고, 그걸 갖다가 우리가 쉽게 십성이라든지 육친이라든지 이렇게 확장시켰는데요.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, 지금 이 표에 나오는 그 하루에는 목화 토금수가 갖고 있는 그 아침, 낮, 또 어떤 경계 시간, 저녁, 밤, 또 계절적인 부분으로 목화 토금수는 봄, 여름, 한절기, 또 가을, 겨울로 또 이렇게 분화되고, 또 방향으로 볼 때도 또 동쪽, 남쪽, 서쪽, 북쪽, 중앙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나눠지게 되고, 목화 토금수의 어떤 색상은 우리가 이제 청색, 적색, 황색, 백색, 흑색 이런 식으로,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났을 때 기운을 받게 되는데요. 우리가 사주 기둥 중에 목의 기운, 화의 기운, 토의 기운, 금의 기운, 수의 기운, 내가 어느 기운이 나한테 많이 들어와 있고 내가 그 기운을 충분히 그 기운을 살아가는 건지, 그런 기운적인 어떤 의미를 파악해 보면서 심리 분석에서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고,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공부하시게 되면은 심리적인 부분, 또 이런 살아가면서 크게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, 아무래도 인생이라는 것이 생각과 함께 행동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생각에 대한 어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, 그 생각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적인 부분이, 마음이 왔을 때 그 마음이 이제 생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.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,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표 중에서 밑에 촉각, 시각, 미각, 후각, 청각이라는 5감인데요. 그 감각적인 부분, 촉각을 만졌을 때 좋은 느낌, 또 좋지 않은 느낌, 이게 극단적인 표현은 아닌 겁니다.
시각적인 부분을 볼 때도 뭐 어떤 걸 봤을 때 참 기분 좋고 어떤 걸 봤을 때 조금 불쾌할 수도 있고요. 또 맛도 어떤 맛은 나한테 맞는 맛이 다 통일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개개인마다 그 좋아하는 맛이 있을 거고 그런 맛을 봤을 때 기분도 좋아지고 그 기분 좋아진 것이 생각으로 발전하고 생각으로 발전한 것이 행동까지 나오게 되는 그래서 이 부분 목화토금수 오행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이 표에 대한 공부가 좀 깊게 되면은 사주 명리학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경일주 강의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구독, 젊은 생각의 사랑입니다. 좋아요, 젊은 생각의 응원이고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그 앞날에 그 무궁한 행복과 또 즐거운 그 일들이 많이 있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. 더 좋은 강의로 열심히 그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